오늘 아침 당신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나요? 아, 또 출근이라니. 아니면 이번 주도 버텨야지. 지금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 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만 보며 정작 자신의 마음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계신가요? 매일 같은 루틴, 끝없는 경쟁, 쉴 새 없는 알림음.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치게 된 걸까요? 2500년 전 한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해답을 찾아냈죠. 놀랍게도 당신의 불행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5분만 투자하세요. 붓다가 발견한 자기 사랑의 비밀이 당신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하지만 그 속도에 맞춰 달리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없죠. 서울 강남의 한 회사원 김민수 씨는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도 카톡이 울리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주말에도 메일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심지어 우리는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척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을 더 비참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불교에서는 이런 고통을 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제시하죠. 그 길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위안과 지혜를 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붓다와 부처의 의미를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그 속에서 평온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깨달음을 찾아 떠났을 때 처음에는 자신을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6년간의 수행 끝에 깨달은 것은 극단적인 고행이 아닌 중도의 길이었죠. 여러분도 지금 삶 속에서 균형을 잃고 계신가요?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붓다와 부처,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이는 무한합니다. 붓다는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은 자를 의미합니다. 흔히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붓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리를 깨달은 모든 이를 붓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부처는 이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죠.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특별한 순간 번개가 치듯 갑자기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십 년의 고행 끝에 얻는 것일까요? 사실 깨달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35살의 회사원 박지영 씨는 1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정체성의 전부가 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내가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것도요. 이것이 바로 작은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내 직업이, 내 성취가, 내 외모가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이죠. 불교에서는 이를 무아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역설적인 진리죠.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하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며 내일의 나도 오늘의 내가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위안을 줍니다. 실수를 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니까요. 재미있는 사실은 최근 심리학에서도 이런 불교적 관점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라는 개념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온 것이랍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판단 없이 관찰하는 이 방법은 현대인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왜 자신을 사랑하기 어려울까요? 인스타그램을 열며 완벽해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 유튜브에는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그 속에서 평범한 내 모습은 초라해 보이기 마련이죠. 3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현우 씨는 SNS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디지털 디톡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금단 현상처럼 손가락이 자꾸 인스타그램 아이콘을 찾았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남의 시선에 나를 맞추고 있었는지를. 이현우 씨의 경험은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불교의 사성제에 따르면 모든 고통은 갈망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완벽하게. 이런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치스러운 왕궁 생활에서 벗어나 고행의 길을 택했지만 결국 극단적인 수행법도 버리고 중도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풍요롭게도 너무 고통스럽게도 살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깨달음이었죠.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지나친 자기 학대도 지나친 자기 방종도 아닌 균형 잡힌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면서 오늘 하루도 잘 해내야 해라는 부담감 대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되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선사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밥을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하나요? 제자들이 다양한 대답을 하자 선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으세요. 차를 마실 때는 차만 마시세요. 단순한 말 같지만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순간에 머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는지 3가지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 방법들은 복잡한 불교 경전 속에서 현대인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뽑아낸 것입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기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를 열애라고 표현하는데 있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장점과 단점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문제죠. 20대 대학생 정소연 씨는 완벽주의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했습니다. 시험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죠. 그러던 소연 씨가 변화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참석한 명상 수업이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처음으로 내 머릿속 생각들을 관찰하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이 모든 강박은 내가 만든 거였다는 걸. 소연 씨는 이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죠.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둘째,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불교의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 개념은 현대 심리치료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30대 직장인 최준호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준호 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들려고 하면 내일 회의 걱정, 지난주에 실수한 일, 다음 달 프로젝트 걱정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그러다 준호 씨는 5분 호흡 명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5분 동안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죠. 신기하게도 호흡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들이 잠시 멈춰요. 그리고 그 5분의 평화가 밤새 이어지더라고요. 셋째, 평온을 찾기 위한 실천입니다. 불교는 단순한 철학이 아닌 실천의 종교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평온을 찾기 위한 실천,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조용한 장소에 앉아 눈을 감고 그저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판단하지 말고 억누르지도 말고 그저 관찰하세요. 직장인 김영희 씨는 출근 전 지하철에서 이 명상을 실천합니다. 처음엔 좀 웃겼어요. 러시아워 지하철에서 눈 감고 앉아 있으니까요. 한 번은 졸고 있는 줄 알고 옆 사람이 깨워주기도 했죠. 영희 씨는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5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5분 덕분에 나머지 23시간 55분이 달라지니까요. 불교에서는 이런 명상을 통해 알아차림을 기르라고 가르칩니다. 알아차림은 현재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감각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중 거의 절반을 멍 때리는 상태로 보낸다고 합니다. 샤워를 하면서 회의 내용을 생각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아이와 놀아주면서 내일 일정을 걱정하는 시기죠. 하지만 이런 멍 때림의 시간이 길수록 행복도는 낮아진다고 해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청소년 교육자 박민성 씨는 고등학생들에게 마음챙김 식사를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5분 동안 한 입의 사과를 천천히 먹어보라고 했어요. 보통 한 입에 꿀꺽 삼키는 사과를 오감을 사용해 천천히 느껴보라고요. 처음에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어색해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학생이 그러더군요. 선생님, 제가 사과를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달고 향기롭고 아삭하다는 걸 몰랐어요. 이처럼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온전히 집중하면 우리는 더 풍요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붓다가 말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자비입니다. 흔히 자비는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자비는 자신부터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향한 자비 없이 어떻게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40대 중반의 회사원 정태영 씨는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노부모님 병원비, 아내의 취미활동까지 다 지원하느라 정작 제 건강은 돌보지 못했죠. 그 결과 태영 씨는 중환병에 걸려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병상에 누워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된 태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가족 모두가 고통받는다는 것을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리이타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한다는 뜻이죠. 비행기 안전수칙에서도 산소 마스크는 먼저 자신에게 착용한 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세요라고 안내하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대학 교수 김지연 씨는 자비 명상을 통해 만성 두통에서 벗어났습니다.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어요. 하나라도 실수하면 자책하고 자신을 비난했죠. 지연 씨가 시작한 자비 명상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해라고 반복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두통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학생들에게도 더 너그러워졌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자비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면 뇌의 구조가 실제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크기는 줄어들고 긍정적 감정과 연관된 전전두엽은 활성화된다고 해요. 불교의 가르침이 현대 과학으로 증명되는 순간이죠. 자비 명상을 쉽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그 다음엔 사랑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심지어 어려운 관계의 사람에게까지 같은 문구를 확장해 보세요. 처음엔 형식적으로 느껴져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 삶에 적용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붓다의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교가 너무 철학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더 실용적인 팁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회사원 박성민 씨는 출퇴근 시간을 활용합니다.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명상법이 있어요. 빨간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3번 깊게 숨쉬기.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성민 씨의 아이디어는 일상의 작은 틈새를 활용한 마이크로 명상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30초, 컴퓨터가 켜지는 1분, 이런 짧은 시간에도 호흡에 집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죠. 주부 이미경 씨는 집안일을 명상의 기회로 삼습니다. 설거지할 때만큼 명상하기 좋은 시간이 없어요. 물소리에 집중하고 손의 감각을 느끼고 그릇이 깨끗해지는 걸 지켜보면 그 자체가 명상이 됩니다. 미경 씨는 웃으며 덧붙입니다. 가끔 너무 명상에 빠져서 물이 넘쳐 바닥이 엉망이 된 적도 있지만요. 이런 소소한 에피소드처럼 불교의 가르침은 거창한 수행이 아닌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가장 빛납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걸을 때는 걷는다는 것을 알고 앉을 때는 앉는다는 것을 알라고 가르치셨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심리상담사 강지호 씨는 내담자들에게 감사일기를 권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요. 맛있는 커피 한 잔, 낯선 이의 미소, 따뜻한 햇빛 같은 것들요. 지호 씨에 따르면 이 간단한 습관이 우리 뇌의 부정적 편향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불교의 마음 챙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방법이죠. 또 다른 실용적인 팁은 하루 한 번 멈춤 기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 알람을 맞춰놓고 그 소리를 들으면 무엇을 하든 잠시 멈추고 3번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1분의 멈춤은 마치 오아시스 같은 휴식이 됩니다. 프로그래머 김도연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코드버그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는데 잠시 멈추고 호흡하니 해결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전엔 쉬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멈춤이 오히려 생산성을 높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붓다와 부처의 의미를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붓다는 깨달은 자를 의미하고 그 깨달음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고 자비를 나 자신에게부터 베풀며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마케팅 담당자 윤서연 씨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남과 비교하며 살았어요. SNS에서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서 자책했죠. 하지만 불교의 무아 개념을 배우면서 관점이 바뀌었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여정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서연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여정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패는 일상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스마트폰 확인이 아닌 깊은 호흡 3번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출근길에 매일 지나치는 가로수의 색깔이 오늘은 어떤지 한번 바라보세요. 식사를 할 때는 정말로 그 맛에 집중해 보세요.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불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면 세상도 부정적으로 보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습관이 되면 세상도 긍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나영석 PD는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소중함을 보여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바쁜 일정에 쫓겨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찾아온 건강 이상으로 2달간 병원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려 했던 가치를 정작 내 삶에선 실천하지 못했구나. 이제는 매일 아침 10분만이라도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붓다가 되는 것은 결코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에 집중하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길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은 평화와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안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